특히 우리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거나 약자나 어르신들 이런 부분을 위해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민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사회. 누구나 차별 없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 모두가 행복할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소병훈 의원의 꿈.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국민의 귀로 듣고 국민의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정치인, 자기가 한 약속은 지키는 정치인, 뭐 그런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어울리는 사회를 위해 발로 뛰는 진정한 국민의 일꾼,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소병훈 의원의 발걸음을 따라가 본다. 채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아침, 소병훈 의원의 조금 특별한 하루가 시작된다. 한 해 아침에 산에 좀 가요. 등산. 동네 뒷산입니다. 바쁜 일과 속에 잠시 시간을 내 동네 뒷산에 오르는 길. 홀로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몇 달간 통 여유가 없었다. 오랜만에 산행해 주민들이 먼저 알아본다. 아니요. 계속 아침에 일찍 출근을 이 시간에 해요, 항상. 6시 반 전에. 여름에는 이제 한 5시 반에 시작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국정하시느라고 그냥. 예, 그게 일을 하려면 몸 한 5개도 부족할 것 같아요. 일 안 하려면 누구도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놀면 되는데 하려면 시간이 뭐 아예 없어요.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고맙습니다. 산에 오르며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아보는 소병훈 의원. 다시 3번째 도전한 건 왜냐하면 그 19대 선거가 너무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당선됐다가 일부 언론에는 당선자로 신문에는 나왔고 너무 아쉬워하셨고 그리고 이번 한 번 더 꼭 해서 지난 4년 한 것에다가 다시 그 4년 더 광주에서 아주 힘을 좀 쏟았습니다. 그의 국회 입성은 쉽지 않았다. 18대 19대 2번의 낙선으로 정치적 시련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경기도 광주 지역을 떠나지 않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 지역이 아주 야당의 어떤 볼모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진보 세력이랄까 진보 정치 세력이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지역.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많이 침체되어 있었어요. 같은 정당에만 계속 맡기다 보니까. 그래서 4년간 이후에 준비하면서 지역이 수도권에서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광주라는 지역을 잘 가꾸면 우리 수도권에 아주 요긴한 도시가 될 수 있겠다. 오늘은 지난 9개월간 발로 뛰며 일한 내용을 주민들 앞에 공개하는 의정보고회가 있는 날. 오늘로 272일째 국회의원 하고 있어서 의정보고도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그동안에 광주 시민들한테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교통 문제, 광주 주변의 교통 문제였습니다. 국토부, 철도청 설득을 해서 양보를 좀 서로 받아내기로. 근데 그 적자 보전을 그럼 경기도에서 한다. 대신 그러면 이제 개통을 하겠다 해서 9월 24일에 개통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셨어요. 앞으로 우리 광주는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을 믿고 응원해준 주민들을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소병훈과 더불어 광주시! 31개 시군 중에서 인구 증가율이 높아요. 가장 높은데 그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지역의 뭐 기반이나 이런 게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시민들에게 지역의 기반, 인프라를 만들어줌으로써 광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좋은 환경을 영유하면서 즐기면서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어떤 큰 변화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전북 군산 출신인 소병훈 의원은 새천년 민주당 창당준비위원,
열린우리당 국정자문위원 등으로 활약하며 3번의 도전 끝에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지난 2번의 낙선은 오히려 30여 년 출판 일만 해온 소병훈 의원에게 서민의 삶을 살펴보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한평생 책만 만지던 그가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데는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의 역할이 컸다. 당시 대선을 준비하던 김근태 고문을 도우면서 소병훈 의원의 삶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다. 김근태 선배께서 이제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하셨고, 그래서 김근태 선배를 이제 돕다가 그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대선이 12월에 끝났는데 그 다음 해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는 뭐 전혀 준비도 않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선을 위해서 경기도 광주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내려갔었는데 다른 대안이 없다 해가지고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 정치의 시작이었죠. 소병훈 의원의 정치 인생이 시작된 경기도 광주. 특히 서민들의 삶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시장은 그가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 중 하나다. 여기서 하나 받고 여기서 하나 받고 또 마트는 3만 원 사야 하나 주는데 여기는 2만 원 사면 2개 달라 그래. 고쳐야 될 거.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그거 좀 고쳐줘. 다른 일이. 안녕하세요. 저기 지연이 할머니잖아. 아니 그렇게 집에 계시라고 그래도 이렇게 나오신다면서요. 지연이 할머니 그러지.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잘 벌고 번드던데. 응? 직접 계신 거예요? 이 하신대 심심하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도 허물없이 지내는 소병훈 의원. 이것이 바로 그가 꿈꾸던 정치인의 모습이었다. 등치에 걸맞지 않게 소소한 것도 챙겨주고 늘 시민의 어디가 등이 가려운가 늘 찾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 권위를 다 버린 사람이에요. 소병훈 의원은 퇴천면을 비롯한 광주시 북쪽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위치한 소병훈 의원의 지역사무소. 주민들과의 소통을 원하는 그의 원칙대로 언제나 사무실 문은 열려 있다. 주로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현안들에 대한 상담이 많은 편이다. 보상비를 진입하는 차들이 여기 사고가 너무 많이 문제 날 뻔해가지고 여기 차가 실제로 나갈 수 있는 길만 뚫어줘라. 순서대로 쭉 알아보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부터 우선 파악을 하고 건설교통부 이제 이런 데로 얘기해서 너네가 좀 얘기를 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한테 이제 하게 해야지 뭐. 그냥 광주시하면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답을 구하려 애쓰고 있다. 상담이 끝나자마자 급히 길을 나서는 소병훈 의원.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책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은 것. 병목 현상으로 잦은 교통체증이 발생한 지역인 만큼 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광주라는 도시가 대단히 기형적인 도시입니다. 도농복합 지역에서 모든 게 불편함과 투성이에요. 사람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면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나 저걸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새롭게 해줄 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광주를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소병훈 의원의 고심이 깊어진다. 국회에서도 소병훈 의원의 발걸음은 쉼없이 움직인다. 유난히 빠른 걸음으로 그가 향한 곳은 한 토론회장. 전국 고속화 철도망 구축을 위한 그동안의 철도 투자 정책 및 한계,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수서 광주 복선 전철 사업에서 찾아보기 위해 소병훈 의원이 마련한 자리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서광주가 아닙니다. 수서광주가 19.2km를 연결하는 서울역, 용산역, 그리고 청량리역에서 시발점이었던 전북으로 가는
철도가 이제는 또 하나의 수설하는 지발력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뒤 소병훈 의원을 다시 만난 곳은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 산업 용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 보다 나은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있다. 과거의 그 지역의 어떤 그 랜드마크식이었던 그 지역의 자랑이었던 구도심은 이제 완전히 잘못하면 할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규모, 예컨대 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로 그걸 다시 살리는 일, 제 과거 재래시장도 살리고 그런 것들이 재생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광주도 그 훈집으로 좀 따뜻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음은 김정은. 굉장히 성실하세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 의정 활동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이런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당의 이런 이제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보기 드문 훌륭한 의원님이십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세요. 그날 오후 소병훈 의원은 보좌진들과 회의를 했다. 하여튼 이번에 또 그 쌍령 1초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일단 힘써서 해달라 그런 또 그 시민 요구가 있었는데 18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올해 13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모여 의견을 조율해 의정 활동에 반영한다. 그때그때 그 현안을 체크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처 방안 같은 것도 마련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의는 이렇게 그 광주에서 하고 이 국회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뭐 그때그때 하여튼 수시로 필요한 건 수시로 하지요. 수시로 하는 회의만큼 자주 찾는 경기도 광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과 결식 우려 대상자 등을 위해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하는 사랑의 빨간 밥차이다. 아유 그래야죠. 안 붙게. 자, 어제는 밥을 푸는 걸 뺏겨가지고 오늘 좀 일찍 왔어요. 어제 취직을 못 하셨구나. 근데 어제는 제일 어려운 거였거든. 이거 반찬 그릇 고무 먹는 거. 그래도 이제 다루신 분들은 선거 끝나고 나서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꾸준히 오세요. 그래서 그런 회장이 감사하고. 이곳 밥차 봉사 활동은 지난 선거운동 때 방문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너보다 잘 피잖아요 지금. 너보다 정확하죠. 너보다 잘 피시잖아. 남편은 밥 한 번 안 먹었어. 기술보다 노하우가 있어. 이렇게 처음에 한 번 풀 때 절반 딱 그 도시락에 담을 때 절반쯤 담아서 이렇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란 건 거기에 맞춰서 풀고 이렇게. 서로 힘을 합해 오늘 배달할 100여 개의 도시락 포장이 끝났다. 그제야 남은 음식들로 허기를 채우는 봉사자들. 그 사이에 자리한 소병훈 의원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 의원님이 참 편하고 거리감도 없고 친밀하고 그래서 그런지 많이 잘 드시고 그래요. 참 편해요. 우리가 같이 합니다. 안녕. 그날 오후 잠시 짬을 내 인근 보건소를 찾은 소병훈 의원. 오랜만이에요. 오늘 이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길이다. 일에 지나가고 애쓰셔요. 아이고 애쓰기는요. 뭐 일하라고 보냈으니까 일을 많이 해야지. 보내고 우리가 편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국회에서도 우리 어르신들 문제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곧 통과될 거라고 보는 노인복지법 중에는 뭐냐면 이제 그 보청기, 보철, 그 다음에 이제 백내장 치료 뭐 이런 걸 이제 정부에서 좀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제 노인 관련 그 법안을 계속 고쳐나가고 있어요. 노인도 좀 편하게 잘 해주세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있는 건데 다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만든 거지.
그가 정치 인생에서 관심을 둔 것은 어렵고 힘든 우리 서민들의 삶이었다. 주로 제가 발의한 법안은 그 노인 관련 법안,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 법안, 어떤 사회 소수자 관련된 법안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 그 어떤 사회적인 그 약자, 사회적인 소수자들이 그 편한 세상이 돼야 전체 사회가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법안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소수자들을 위한 법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꽃다운 청춘을 일제에 유린당한 아픔, 생때 같은 자식을 차디찬 바닷속에 담아두고 있는 슬픔, 하나뿐인 인생을 저인군과 빈곤에 저당 잡힌 두려움, 그 무엇 하나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은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이 물음은 어쩌면 소병훈 의원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지 모른다. 오늘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지내는 나눔의 집을 찾았다. 예, 여기는 우리 동네이기도 해가지고 사실은 뭐 이 국회의원 하기 훨씬 전에 매년 1년에도 여러 차례 여기에 찾아옵니다. 매번 이곳을 찾아오지만 시간이 갈수록 만날 수 있는 할머니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 안쓰럽고 답답하기만 하다. 오늘은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투쟁하시다 먼저 돌아가신 피해자 할머님들을 추모하는 행사입니다.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뿐이다. 소녀 사이 겁이 나고 무서우면 사죄하고 배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식 사죄! 3.1절을 앞두고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 강덕경 할머니 등 고인이 된 피해자 15분을 애도했다. 국민의 한 사람이자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 행사에 참석한 마음이 남다르다. 지난달에 타계하신 박찰순 할머니 타계하시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분은 39분, 등록된 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추모는 거의 생사를 알 수 없는 분 포함해서 20여만 명에 달하는 일제에 강제 동원된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이루는 추모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타계를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앞에 계셨던 그 강일출 할머니도 그분이 여러 가지 요구를 안 해요. 그분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강제 동원 인정하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공식 사과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법적 배상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아주 단순하면서도 간단하면서도 그리고 꼭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지금 일본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서점을 찾는다는 소병훈 의원. 정치에 뛰어들기 전 그는 책 속에 파묻혀 살았다. 책과 함께 살아온 그의 인생에 가족은 언제나 든든한 힘이 돼주었다. 특히 어린이 책 출판의 계기를 마련해준 큰딸의 얘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얘가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사법고시에 합격하고서 어디에다 쓴 글에 어릴 때 아빠가 만들어준 책, 그 책 읽는 것 때문에 책 읽는데 재미를 붙였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걸 어디다 썼더라고요. 오랜 출판인의 삶을 뒤로하고 정치계에 뛰어들며 스스로 세운 원칙이 하나 있다. 바로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책 만드는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 기획에서부터 편집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책으로 나오는 건데 그게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의 어떤 일관성이 중간에서 변하면 제대로 된 책이 안 나옵니다.
정치에서도 처음 가졌던 생각, 처음 가졌던 계획들이 도중에 어떤 다른 그 원치 않는 그런 사정 때문에 변한다면 처음에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획했던 것이 마지막 결과물로 나오게 하는 데는 출판을 하면서 배웠던 그런 어떤 원칙이 아주 많은 도움을 주지요. 아침 7시, 이른 새벽 광주에서 출발해 이제 막 도착했다. 먼저 도착한 의원들과 인사도 잠시, 서둘러 허기를 달래는데 늘 빠듯한 일정 속 바쁘게 움직이는 그가 새벽길을 달려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 초선 의원들이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어떤 의원 활동이나 이런 부분 한번 그려볼 수 있겠다. 그리고 다양하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아무튼 그 꼭 자기 분야만이 아닌 전 분야를 한번 전망해 보자. 더불어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이 모여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공부 모임으로 소병훈 의원은 이런 자리를 통해 배운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쪽 할 때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행스러웠다는 게 IPO 의장을 이제 따로 만났는데 준비를 하고 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제가 처음 봤을 때 초선이라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깜짝 놀랄 만큼 우리 초선들의 큰 형으로서 또 많은 그런 그 경험들을 나눠주시고 또 역할을 하게끔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공부 모임에서도 또 많은,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공부하시는 의원, 그리고 큰형 노릇을 하시는 의원님이십니다. 국민이 편안한 사랑받는 정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뛰어든 정치 무대. 이 중심에 선 그의 바람은 하나뿐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장 잘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일을 가장 잘하고 싶은데 과거에 중국 그 정치인 중에 그 주공의 한 말 중에 이제 일반삼투 일목삼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밥을 먹다가도 3번 음식을 입에 있던 음식을 뱉어내고 나가서 만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목욕을 하다가 머리에 물 묻은 머리를 손에 묻고 나가서 만난다. 그래서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정말 더 나은 정치를 하고 그래서 더 나은 정치가 우리 주변 시민들에게 정말 큰 그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책을 펴내면서 익힌 냉철함과 국민을 헤아리는 속 깊은 마음을 지닌 외유 내강형 의원. 국민과 소통하는 올바른 정치를 꿈꾸며 소병훈 의원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그는 오늘도 약자를 위한 삶, 서민을 향한 정치를 펼치며 힘차게 나아간다.